내가 세무서에서 일하던 무렵 있었던 일이다. 90년대 무렵에 대낸초우의 어느 집에 세무조사를 나갔다. 그러자 현관에서 부인이 염주를 굴리면서 악령퇴산, 악령퇴산, 악령퇴산. 이라고 계속 중얼거렸다. 이 집이 어느 신토 계열의 신흥 종교에 빠져 있다는 건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역시 직접 보니 꽤 기분 나빴다. 세무원 치고는 드물게 성격이 급한 A는 부인께서 기분이 영 안 좋으신가 봅니다. 라며 비아냥댔다. 허나 집주인은 그런 소리에 고웃음치며 우리들을 한껏 내려다보며 말했다. 아내가 말하길 아무래도 오늘 오는 손님들은 재앙을 옮겨온다더군요. 꿈에서 봤답디다. 집은 종교에 관련된 것인지 깨름직한 디자인의 신상 같은 게 있는 걸 빼면 평범한 부잣집이었다. 조사를 개시했지만 탈세의 증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집주인은 여유작작한 모습으로 우리를 비웃고 있어 화가 터진다. 그러던 도중 갑자기 A가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는 아직 찾아보지 않은 곳이 딱 하나 있다는 것이었다. 저 신상이다! A가 신상에 손을 대는 순간 계속해서 악령 퇴산만을 외고 있던 부인의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지옥에 떨어지리라, 지옥에 떨어지리라. 하고 외치기 시작했다. 집주인도 갑자기 얼굴색이 변해서는 화를 내며 그만둬라! 그만둬! 저주 받을 거야! 죽고 싶냐 이놈들! 하고 소리를 지른다. 하지만 그 당황하는 모습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A가 신상을 뒤지자 안에서 작은 상자가 발견되었다. 증거를 찾았다며 신을 내며 소리를 질러대는 집주인과 부인 몰래 상자를 열었다. 으아! A가 소리를 질렀다. 놀랍게도 안에는 긴 머리카락과 손톱, 그리고 동물의 말라붙은 눈따위가 잔뜩 들어있었던 것이다. 조사원들도 다들 놀라 아무 말 못하고 있었다. 부인은 눈을 한껏 치켜뜨고는 분노에 가득 차서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이제 저주를 받아 죽을 거야. A는 부들부들 손을 떨며 상자를 닫고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놓았다. 서에 전화를 해 상사에게 조사에 실패했다고 연락을 하자 어마어마한 고함 소리가 되돌아왔다. 야, 이 바보 자식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거기서 딱 기다려라. 내가 지금 갈 테니까. 잠시 뒤 상사가 왔다. 그는 신상으로 직행하더니 상자를 태연히 열고는 손을 집어넣어 마구 휘저었다. 잘도 저런 곳에 손을 집어넣는다 싶어 경악하고 있는데 상사가 씩 웃었다. 봐, 이중바닥이야. 이중바닥으로 만들어진 상자 아래쪽에는 탈세의 증거인 장부가 발견되었다. 집주인과 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래진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상사는 그 집 탈세 조사가 끝난 뒤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 정말로 두려운 건 영혼이나 저주 따위가 아니야. 인간의 욕망과 악이다.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이나 연기도 서슴없이 해내지. 이번에 조사한 걸 봐라. 신상의 증거를 숨기는 교활함과 저주를 두려워하는 인간의 공포를 이용한 교묘함을 말이야. 정말 무서운 건 그 모든 걸 이용하려 드는 인간의 욕망과 악이야. 그 후 1년 사이 상자를 열었던 A는 자살했고 상사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과연 그 둘이 죽은 것은 그저 우연이었을까? 정말 진정 무서운 것은 인간의 욕망과 악이뿐인 것일까? 나에게는 판단이 서질 않는다.
두 번째 이야기. 잡은 벌레는 대부분 죽였다.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이야기다.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 나는 뭔가에 홀려 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초등학교 때 나는 벌레를 잡는 것에 심취해 있었다. 하지만 단순히 잡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잡은 벌레 중 대부분은 죽여버렸다. 잠자리의 날개를 양손으로 잡고 좌우로 뜯어버리거나, 나비의 날개를 가위로 자르거나, 곤충을 작은 돌에 테이프로 감아 강에 던져버리거나, 가장 잦았던 것은 배짱이나 메뚜기 같은 벌레를 사마귀 입에 억지로 갖다 대 물려 죽게 하는 것이었다. 당시 나에게는 오락의 일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학교에 갈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오자 집 앞에 뿔뿔이 흩어진 벌레의 시체가 엄청나게 널려 있었다. 기분이 나빴기에 나는 그걸 다 주워서 강에 던져버렸다. 그 후 같은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며칠 뒤 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한밤중에 문득 잠이 깨 눈을 떴다. 그러자 머리 위에 뭔가 검은 덩어리가 보인다. 어둡기 때문에 자세한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왠지 보자마자 그게 위험한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부모님을 깨우려 했지만 목소리도 안 나오고 몸도 안 움직였다. 가위에 눌린 것이었다. 어느새 그것은 내 눈앞까지 다가와 있었고 서서히 내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머리였다. 눈과 입안에 벌레의 시체가 가득 들어차 있는.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그 이후 나는 결코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지금까지 별다른 이상한 일은 없었지만 아직도 내게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추억이다. 세 번째 이야기. 그 아이가 바라는 것. 학교에 나가지 않은 지 시간이 꽤 지났다. 엄마가 아무 말 없으신 거에 나도 모르게 안심한다. 걱정 마세요, 엄마. 그런 멍청이들이 모인 곳에 안 가도 난 잘 지낼 수 있어요. 집 전화가 울리고 엄마는 조심스레 전화를 받으셨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분명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다. 엄마의 목소리가 이내 흥분한 듯 높아지더니 결국 수화기를 떨구고 울음을 터뜨리셨다. 우는 엄마의 목소리와 수화기 너머에 죄송하다는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뒤섞여 들렸다. 나는 죽었다. 사실 아주 모르던 것은 아니었다. 어쩌면 인정하기 싫다라는 감정이 더 컸던 걸지도 모른다.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질 않지만 애써 기억하고 싶진 않다. 그냥 난 이제 괜찮으니 엄마가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